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치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간정치 오늘은 오승용 대표 모시고 집무실 이전 논란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 동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한 예비비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그 배경과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라든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를 이전하는 계획은 무리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통일동에서 민생 문제와 국정과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했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첫 구상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자 윤 당선인 측이 취임 후 통일동 근무라는 강경 대응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권 둘러싼 갈등에 이어서 신구 권력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대치 전국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민생과 관련한 여러 현안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 묻혀버린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 논란이 앞으로 정권 이양과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팀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 역겹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어떤 대응도 안 내놓더니 안보 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고 예산 편성 거부한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 잡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이슈를 끌고 나가는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발언인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이 허니문 없는 강한 야당 대응을 예고한 것은 좀 과도하게 나간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민생 문제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민주당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인사가 포함되지 않아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그리고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의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신속하고 슬림한 인수위 취지에 맞도록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184명이면 슬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어떤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능력 중심으로 기계적인 안배를 하지 않고 구성하겠다라는 공언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국민 통합이라든지 지역균형 발전 특위 그리고 취임식 준비 등을 통해서 옛 민주당계나 민주당 출신 인사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모색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평가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되는 부분은 특히 외교 안보 라인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북한에 대한 대치 전국과 미사일 위기 관련해서 북한의 핵폐기 우선 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경색시켰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이후 현재 안보 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의 양자 대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KBS 조사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이 27.7%, 강기정 전 수석이 29.2%, 1.5%포인트 아주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접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숨은 절대 강자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지 후보 없음이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38.3%, 광주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무려 49.4%가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아마도 아직 지방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유권자들이 관망 중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재 후보군들에 대해서 다소 좀 불만이 있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강기정 이용섭 양자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한번 맞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탐색전 없이 자칫하면 과열 선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야가 이번 주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갑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지방선거 기획단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각 시도당과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24일 이후에 아마도 그리고 늦어도 4월 중순까지 단수 경선 지역 확정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 청년, 여성 선거구 8개 선거구가 지정이 됐는데 관련해서 낙하산 공천이 아니냐. 그리고 네. 출마 예정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천관리 대응이 좀 주목이 되고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자 요청으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대표가 이번 주 내로 만나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 큰 틀에서 합의할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권은희 의원이 제명을 요청한 것이 변수가 될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비례대표 출마자 대상으로 이번에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인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호남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영남 공천이 각 당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신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